안녕하세요.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병원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공유하셔서 저희가 드디어 3만 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박수. 저도 박수 치겠습니다. 서재거래 그린병원에서 저도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생물이 뭔지부터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살아있는 생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동물, 두 번째는 식물, 여기까지 많이들 아세요. 세 번째가 미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지내시는 많은 부분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음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동물 먹고 있죠. 고기 먹고 있잖아요. 식물은 채소 먹고 있죠. 근데 미생물 먹고 있나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근데 실제 미생물은 우리가 발효 음식을 통해서도 먹고 있고 공기를 통해서도 사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생물의 존재를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아시죠? 소말리아 그 주변 해안을 비행기가 딱 지나가면은 놀랍게도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자그마치 250km 연결돼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미생물들이었어요. 미생물들은 본인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좋은 주인의 몸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광 물질을 만들어내서 불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을 잡아먹는 어떤 개체, 예를 들면 뭐 오징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징어 안에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오징어의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미생물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오징어를 잡아먹는 또 어떤 동물이 있겠죠. 그러면 미생물들은 계속해서 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이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생물들은 살궁리를 하면서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미생물들이 서로 어떤 연결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느냐, 미생물 간의 대화, 의사소통을 우리가 어떤 원리라고 얘기하냐면 쿼럼 센싱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정족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생물들이 본인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많이 쌓이면 이제 더 이상 증식을 안 해야겠구나. 그리고 쓰레기처럼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되는 그 물질을 갖고 미생물들은 서로 신호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몸에 해를 일으키는 유해균이 있다고 치면 이 유해균이 99만 명 모일 때까지는 우리 몸에 해를 일으키질 않아요. 근데 딱 100만 명이 되는 순간 나를 공격하는 유해균이 되거든요. 그게 정족수의 원리예요. 미생물들은 서로 화학물질을 서로 내면서 그걸 가지고 신호 교환을 하다가 갑자기 100만 명이 모이면 확 작용을 했다가 싹 흩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채워지면 어떤 행동을 개시하는, 미생물들 간의 소통은 바로 이런 식의 소통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균 얘기를 몇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의사인데 오늘 왜 이렇게 미생물 얘기를 하냐면 유산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게 다 미생물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데 어떤 미생물들이 내 장 속에 있어야 나한테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걸 오늘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미생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공존해야만 실제 내가 건강한가. 왜냐하면 미생물이 사는 곳이 내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미생물들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지만 내가 건강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사람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요. 이 식도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위가 되죠. 근데 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한쪽은 간, 한쪽은 췌장에서 효소를 내서 한 번 또 이 음식을 버무려 주고요. 그 다음 비로소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 우리 몸의 혈관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소장을 통과시켜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니라면 음식은 입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음식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하려면 이 소장에 있는 유산균을 어떤 유산균을 얼만큼 내가 잘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혈액을 탔다면 간을 거쳐가기 때문에 간의 해독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 먹는 거, 식물 먹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신데 미생물 먹는 거, 이걸 지금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하셨죠? 그 미생물도 내 장과 간의 건강이 있을 때만 나한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좋은 미생물, 결국 좋은 유산균이 이 장을 통과하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에서 아주 유리한 부분이다. 네, 그럼 좋은 유산균을 가지려면 유산균한테 어떤 먹이를 줘야 되느냐? 과일 채소가 기본적으로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프록토 올리고당, 예,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들,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워낙 채소를 기본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유산균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라도 채소를 몇 가지 선택하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는 게 유산균에게 아주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유산균 제품을 고르실 때 사실 기준 참 어렵죠. 뒤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하여튼 균 이름인 것 같긴 한데 뭐 몇 마리, 몇 억 마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변을 통해서도 1억 마리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섭취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 마리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예, 근데 한 100억 마리 먹어야 10억 마리 정도가 작용하고 나머지가 나간다. 한 10% 정도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1억 마리는 최하의 기준이고, 적어도 10억 마리, 100억 마리 정도,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면 뭐 선택하셔서 드셔도 되고, 제품으로 드실 때는 최소한 6개월, 1년 지나도 1억 마리 정도는 살아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은 뭐 날씨에도 뭐 여러 가지 온도, 기후에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 1억 마리 정도는 살아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또 보장받아서 나오게 되니까, 기준이 1억 마리는 돼야 되는데 좀 넉넉해야지만 1억 마리까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생각한다면 10억, 100억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뭐 위산에 다 뭐 죽어서 작용을 못한다, 담즙산에 또 죽어서 작용을 못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작용을 하고 우리가 먹은 그 유산균 숫자보다 장에 좋은 먹이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유산균은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균, 미생물들은 증식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얼마든지 유산균을 어떤 식으로든 드셔도 이 장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먹은 숫자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고, 이 유산균들이 그냥 죽지 않고 신호를 남겨서 죽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미생물, 결국 유산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먹어야 되고 왜 좋은 유산균들이 내 장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